언제 발표해? 자, 거기 있으면 공기업부터 할 건데, 공기업은 정원 50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바뀌어졌어요. 2022년도. 이거 다른 건 뒷부분 다 바꿨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 부분을 못 바꿨어요. 그래서 공기업은 다시 적어봅시다. 50인 이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다시요. 쌤도 좀 적어주십시오. 쌤 거기 62페이지 공기업 위에다가 62페이지 공기업 있죠? 자산 규모 10억 이상, 미안해. 10억 이상. 자, 총 수입액이 30억. 총 수입액이 30억. 그 다음,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이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지문이. 공기업은 50인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렇죠?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50 이상 중 자체 수입액의 총 수입의 2분의 1 이상인 기간 중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뭐 바꿔진 부분은 없는데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더 사업성이 강조되니까 자체 수입 비율이 85%가 넘어야 되고, 그다음 자산이 2조 원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그다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뭐가 된다? 시장형 공기업이다. 그런데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여기나 둘이 차이는 뭐냐면 공기업으로 지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공기업이 되고 안 하면 준정부기관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을 제한 공기업을 말하며 거기는 조폐공사, 문화체육산업의 그랜드 코리아, 레저, 그다음 한국 마사요. 그렇죠? 여기를 준시장형. 나중에 쌤 지금 많이 애우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애우는 방법까지 다 해서 어디에서 조직론에서 또 공기업 부분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서도 나오지만 거기는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외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강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둘 다 조건이 뭐냐면 아까 뭐라고? 10억. 그 다음 총 수입액이 30. 자산이 10억이고 그 다음 직원이 50. 자, 10, 그 다음 30, 50.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산이고 여기는 총 수입이야. 총 수입이고 여기는 직원. 자, 당연히 우리가 이 10, 30, 50 이것보다 그냥 135 자수직 135 자수직.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135 자수직. 135 자수직. 그럼 준정부기관도 135 자주직인데
135 자조직인데 공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준. 그다음 135 자조직에서 2조 이상이고 시장 수익이 총 수익의 자체 수익이 85% 이상인 것 중에서 지정되면 시장이요. 안 되면 준시장이요. 네. 자, 준시장에는 외우기도 쉽겠죠. 돈이 있으면 우리 어디로 가? 조폐공사. 돈이 있으면 마사에 미안해.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과천에 있는 거 어디야? 과천. 과천에서 뭐해? 경마. 그렇죠? 돈 있으면 경마를 가거나 레저를 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 화폐, 그 다음 뭐다? 거기 있는 것처럼. 아니, 조폐, 미안해요. 화폐가 아니라. 조폐, 레저, 마사. 그럼 되겠죠? 마사에. 돈이 있으니까 레저 하려고 어디로 간다? 마사에 간다. 말타로. 너는 뭡니까? 이 마사에서 우리가 제일 마사에 돈 많습니다. 현금 제일 많은 데가 마사죠. 왜 그래요? 이거 과천에 있는 데가 뭡니까? 과천에 사는 거. 돈 걸고 하는 거 있잖아. 강원랜드 말고 말 달려가지고 1등 나면 하고 하는 거 뭐라 그러지? 그냥 넘어갈게요. 아이, 그 도박 있잖아, 도박.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외우면 금방 이해되겠죠? 준기업형이고,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련과 위탁집행이 있는데 거기 봐봐요. 위탁집행은 교육부 산하의 사립학교 교육이 아닙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그다음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우리 스님들 꼭 하나 헷갈린 게 있어. 한국가스공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다르죠? 쌤, 한국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이죠?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탁집행행의 준정부기관이죠. 그래서 다시 135 자수회라 직원아 이렇게 해도 되겠고 135 자수직. 그렇죠? 자, 5번 쉴 동안 자수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 2, 3, 4가 아니라 135 자수 즉, 그렇죠? 일단 이렇게 135 자수직이라는 거고, 이건 둘 다 똑같이 갖춰야 되고, 여기는 시장형이 있다고 그랬고, 시장형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준시장형은 조폐공사가,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레저로 막권을 사서, 마사의 이 막권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쉬운 게 뭐냐면 기금은 돈 관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금형만 일단은 알아둬봐요. 연금공단. 자, 그 다음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 전무연금공단이죠. 그래서 기금은 연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금연금, 그쵸? 여기는 나머지. 여기는 거기는 안전이 들어가면 뭘로 떨어지고 위탁 집행형 중전부고 안전을 빼버리면 시장형 공급형이고, 그쵸? 그러니까 쌤 조금만 계속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금방 보인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다시요.
135 자수직. 135 자수직. 자, 135 자수직 이렇게 써놓고 자산 규모 10억, 총수입 30억, 직원 50명. 그럼 되겠죠? 자, 그걸 잘 구분했으면 이제 기타 공공기관인데, 선생님 기타 공공기관, 기타는 잘 안 나오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정부, 준정부, 민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중간이가 애매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은 공중기가 있고, 공기업에는 시장, 준. 그렇죠? 시준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이 준정부에는 위기가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 쌤 됐습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고 거기 다의 공공서비스 전달 주체 선택의 기준.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뭘로 하고 국가하고 어디가 민간을 해야 되느냐, 이걸 테스트한 걸 시장성 테스트라고 그래요. 시장성 테스트는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 그렇죠, 조직론에서 다시 할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그런 게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됐어요. 그런 게 있다. 그쵸? 자, 일단 넘어가요. 그 부분도 넘어갈 거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뭐 이거 나누는 거 이해 안 될 부분이 없잖아. 이건 외우는 부분이죠. 외우는 부분. 그렇죠? 자, 거기 이 중요한 건 66페이지에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 이 부분 조직론에서 다시 한번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인 거 한번 보고 나면 다음 부분에서 더 쉬우니까. 자, 공공서비스 공급이란 서비스 수준과 재원의 조달에 관한 결정, 즉 서비스 원인 행위를 의미한다. 거기 이는 서비스 생산 주체, 서비스 양과 질에 대한 표준, 서비스 비용 부담 및 재원 조달, 서비스 가격 등에 관한 정부 권위 있는 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공급자란 생산자를 지정하거나 소비자에게 생산자를 또는 생산자에게 소비자를 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급자를 중개자 또는 이런 배열자라고도 합니다. 배열자. 그다음 공공서비스 생산자란 자기 조직과 인력을 통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그렇죠? 지금 제가 그걸 자세히 읽어준 이유는 거기 또 사바스 나왔죠? 아니, 맞죠?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나중에 한번 쭉 모아서 해보면 별거 아니야. 모아서 보면 사바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쭉 자기 생각들을 모아놨겠죠. 그래서 이 사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으면 또 금방 외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바스는 위에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자, 그 다음 생산자. 제가 공급자를 아까 왜 쭉 읽어드렸냐면, 공급자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급이란 말하고 달라요.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자예요. 이걸 뭘로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것이 의사결정자. 이걸 뭘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문제, 또는 조종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의 조직이나 인력을 들여서 생산하는 것을 생산자라고 그러고. 자, 우리 스님들 사바스 문제를 세 가지 봤어. 어떤 거 봤어?
시장 실패에서도 봤었죠. 시장 실패. 그 다음 정부 실패에서도 봤었죠. 그 다음 어디에서? 여기 공공 서비스 전달 방식에서도 세 번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분류할 거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거기에 한번 그대로 보면 이거 한번 써볼까요? 그냥 공급자. 그게 누가 있다? 정부가 있고 민간이. 이건 누가 의사결정한다? 공급자는 정부가 의사결정할 수 있고 민간이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제공자, 여기는 이제 생산자. 미안, 공급자가 아니라 미안, 제공자. 제공자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공하고 생산하고 비슷한 거죠. 헷갈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를 중개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자기 이제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어디가 할 건지 결정한다고 해서 배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 쌤, 그래서 여기는 공공기관, 민간, 공공인데 공공 쪽에서는 다 정부하고 아까 공공기관 다 들어갑니다. 자, 공공이고, 그 다음 여기는 자, 생산자에는 다시 뭐가 있죠? 생산자는 정부가 생산할 수 있고 민간이 생산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쫙 보면 여기 위쪽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위쪽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자, 거기 먼저 이 공급자가 누가 되고, 공급자가 공공 부분이 되고 민간이 제공하는 것이보다 민간 유탁은 계약을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민간 유탁 계약. 그렇죠? 그다음 프랜차이즈, 그다음 보조금, 그랜츠, 그렇죠? 그래서 자, 민간 유탁, 프랜차이즈는 허가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 뒤에 옆에는 시장, 바우처 제도. 그다음 어떤 게 있습니까? 바우처하고 자원봉사. 그다음 자율조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말이. 그렇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전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치안을 공급한다. 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하는 건 누가 정해요? 이 치안을 누가 어떻게 어디서 하고 어떻게 뭘 하고 이런 걸 누가 정해요? 보통 정부 공공 부분이 정하죠. 그다음 누가 생산해요? 그걸 실제 실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경찰들이죠. 그런 건 정부하고 공급도 정부고 그다음 누구도 생산도 정부네요. 그렇죠? 그다음 그런데 우리가 자율방범 한번 생각해요. 자율방범 할 건지 말 건지 누가 결정해요? 자율방범 할 건지 말 건지 누가 결정해요? 정부가 결정해요? 우리 마을 자율방범 할 건지 말 건지 정부가 자율방범 하세요. 이렇게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시계에서 민간이 하잖아요. 민간. 개인들 여기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누가 해? 주민들이 하잖아, 모여서. 그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이 방금 같이 방범 순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면 어디에 해당돼? 자원봉사에 해당돼.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자율 조달은 자기가 스스로 이런 거 고치거나 이런 거 하는 거야. 자기 집에서 나 도둑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사람 사마스는 미국 사람이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 내가 우리 집이 공격당할 것 같다. 그럼 내가 총기를 구입해.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준비해. 그런 것들은 뭐가 되겠어? 자율 조달이 된다. 이해는 좀씩 이제 됐어요. 뭔 말인지. 그러면 두 번째, 자 다시요. 이해 다 시키고 외우는 방법 해봅시다. 두 번째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 정부 간 협약이 있네. 정부 간 협약은 어떤 걸까?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 정부 간 협약은 어떤 거예요? 누가 결정한대요? 배열자래. 공급자는 누구야? 공공이 하고. 실제로 생산자도 공공이 하고. 그렇죠? 실제 하는 것도. 우리 하수폐기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 알다시피 서울시에 있죠. 아니 서울시 인천시 여기 있죠 우리. 근데 누가 쓰레기도 또 와서 쓰레기 매립해. 서울시도 와서 쓰레기 매립하네. 그렇죠? 그럼 정부가 뭐 해야 돼요? 여기 같이 정부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이거 쓰레기 매립하면 얼마 줄 건지 뭐 할 건지 협의해야 되겠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부 간 협의라고 해요. 그다음 이제 생산자, 그다음 민간, 정부 판매 거기 있는 것처럼 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경쟁 과정을 통해 서비스 생산하고 소비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민간이 생산하는 것을 정부가 생산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부 판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주로 어떤 걸 누가 만들어? 국가가 주로 만드는데 국가도 팔고 누구도 파는 거야? 민간이 파는 거야. 그렇죠? 이 예를 조금 들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이 마스크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아니지만 국가가 마스크를 막 지금 급하니까 만들었다고 그래 봐. 그럼 국가만 파는 게 아니라 누구에도 팔도록 해. 민간도 팔도록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어? 정부 판매가 된단 말이야. 이제 거기 이제 밑에 시장 바우처는 선생님들 알죠? 바우처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 바우처라는 건 거기 구매권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 우리가 구매권. 보통 누구에게 구매권을 많이 줘요? 구매권.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구매권 같은 거 많이 주죠. 그렇죠? 식량 구매라고 이 구매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는 거라든가 문화 볼 수 있도록 문화 구매권을 주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거 외울 때 CFC야. 컨트랙팅 계약. 그다음 프랜차이즈 허가. 그렇죠? 그다음 그렇지 보조금.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뭐가 있겠어? 거기 있는 것처럼 바우처. 그다음 자율 계약. 그렇죠? 뭡니까? 자율 조달 또는 자원 봉사.
자원봉사 및 자율조달은 거의 비싸니까 그냥 묶어놔 버렸죠. 그다음 마켓, 시장에 맡기는 거. 이제 이건 사바스라는 사람 미국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미국 시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민간에게 뭐 나눠주는 거, 구매권 같은 거 나눠주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바우처 제도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 이 보조금 주는 거야. 그냥 정부가 가난한 사람 보조금 주잖아. 그러면 정부가 일단 누구 줄 건지 결정하잖아. 그렇죠? 그다음 이런 것들은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민간에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자, 이건 프랜차이즈는 허가권 주는 거, 허가권 주는 거. 자, 우리가 유선 TV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유선 TV 같은 거 허가권 같은 거 주죠. 유선 TV 누가 줄 건지, 그다음 뭐 지역 난방 이거 누가 할 건지 누가 결정해? 제가 지역 난방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해주죠. 허가가 택시 같은 것도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 자, 이건 계약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민간 위탁을 하거나 민간이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계약권에 들어갑니다. 왜 쌤 이게 계약입니까? 쌤 봐봐. 누가 내가 이걸 민간으로 위탁해 줄지 투자할지 누가 결정해? 민자 사업 할지 말지 누가 결정해? 국가가 하잖아. 개인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럴 때 이거 여기.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이따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것만 좀 잘 외워주면 좋은데 CFC 그렇죠? 여기는 파자마 CFC 파자마. 근데 파자마입니다. 파자마라고 파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마켓 시장. 그러면 그런데 바우처를 여기다 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우처가 국가가 정하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이 구매권 주는 건 국가가 누구를 줄 건지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건 미국식 사고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바스는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일 경우도 가끔 있어요. 출제에는 여기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변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기출문제 지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봐봐. 오늘 나눠드린 거 기출문제 지문을 통한 형성평가 71페이지 이렇게 나눠줬죠. 근데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했냐면 조직론이 또 나와요. 근데 지금 학원이 나왔으면 다행히 나왔으면 학원 보고 하면 되겠지만 안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따로 뽑아서 지금 넣은 거예요. 자,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선생님 꼭 알아보십시오. 이거는 바꿔진 거 135 그 다음 뭐라고? 135 자수직 그쵸? 이걸 좀 더 잘 외우는 방법 없나요? 135 자수직 충분해요? 잘 외워질 수 있겠나요? CFC 파자마도 잘 외워지나요? 그럼 넘어갑시다. 잘 외워주면 되는 거지 뭐. 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탁집행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공기업이 어디가 있어? 그렇죠? 공기업은 그냥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급형이 있었죠.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틀리지 말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빨리 정부, 공공기관, 그다음 민간
공공기관은 공준기가 있었고 여기는 시준이 위기가 왔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시준이 위기가 왔다. 시준이는 누구냐면 박서준 동생이에요. 형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시장형,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 집행형 준정부, 뭡니까? 기금형 준정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안전 들었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중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돼. 연금은 아까 뭐라 그랬어? 기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쌤 거기 연결해 주는 거 한번 봅시다. 3번부터 6번까지. 준시장형 공급형 한국관광공사. 우리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 아주 시험에 거의 나올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KBS, EBS, 그렇죠? 그다음 한국은행. 세 가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거. 특히 여기 봐봐. 왜 그러냐면 KBS, EBS 이런 것들 공공기관들은 나중에 뭐 정치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빼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방송이 뭐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 때문에. 왜 이 말을 하고 싶냐면, 자, 공공기관은 누가 장을 임명하겠어? 정부 대통령이 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을 KBS 같은 경우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대통령 임명 곤란하겠죠. 자기 사람. 그래서 공공기관을 빼버렸어요. 여러 가지 또 감시 감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서 빼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어디라고요? KBS, EBS, 한국, 네,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준시장형은 조표공사, 그 다음 레저, 마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금 관련은 전부 다 연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틀렸고. 자, 그 다음 밑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바스 문제 나왔습니다. 사바스 문제. 자, 사바스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잘 읽어보시죠. 사바스 문제. 자, 몇 번이었죠? 7번 사바스 문제. 사바스는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공공 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 여기는 생산자에 맞는데 여기를 공급자라고 않고 배열자라고 표현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 민간, 공공민간, 공민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둘 다 이쪽이라는 거죠. 여기는 유일하게 생산자라는 표현 쓰고 여기는 이 공급자, 제공자, 배열자, 중개자 이렇게 여러 마리 쓰세요. 그럼 여기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6번에 있어서 7번에 있어서 자,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 외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 공공시설을 구매하는 방식.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과 정부 간에 공급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표를 보면 정부 간 협의, 정부 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서울시는 쓰레기 버리는 걸 만약 인천시 매립장을 사용하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걸 예를 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 외로 정부 응찰 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공공, 민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문제 냈죠. 그럼 거기에 자 정부 판매한다고 그랬죠. 정부가 생산한 거 민간에 판매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각 맞고. 그다음 9번 문제.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민간 부분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로 민간 부분이 생산자이고 정부 부분이 배열자인 경우로 뭐가 있다? 전 배열자인 경우로 민간 유탁이나 바우처가 여기 CFG 바우처는 여기도 들어가도 되고 여기도 들어가도 된다 그랬죠. 그럼 민간 유탁 계약 맞죠? 민간 유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유탁하고 뭐하고 바우처하고 우리가 바우처가 파자마가 원래는 여기지만 여기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사바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공 유형별 설명에서 민간 부분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적인 경우 예로 민자형 임대형 민자사업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거기 답 써놨어요. 임대형 민자사업과 보조금 결정은 누가 해요? 우리가 결정이라고 했죠. 누가 한대? 공공회사죠. 다음 자 생산은 누가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그 집행 실행은 민간이 수행하는 방식이니까 대표적인 민간 계약의 한 방법이죠. 틀렸습니다. 자, 좀 어렵나요? 자, 그 다음 11번 정부 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는 공공서비스 민영을 위한 방식을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바우처를 팔아먹는 거야.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이제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 같으면 국가에서 그걸 주죠. 그럼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고 자기 술로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원래는 이 건강해라고 뭐 이런 거 준다면 뭐 이 식량에 대해서 준다면 자, 그다음 정책 수준의 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는 소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바우처 구매권은 다수 공급자가 존재할 경우 국민들이 자유롭게 원래 바우처 제도는 주는 이유는 뭡니까? 선택이라고 주는 거죠. 바우처 제도는 선택권이 선택. 그렇죠? 원래 바우처 제도는 뭐라고 주는 거야? 선택이라고 주는 거야. 그렇죠? 자, 선택. 원래 이제 바우처 제도 유일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보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미국에서는 학교들이 노력을 안 해도 학교원 세우면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겠어? 이런 바우처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학교 선택제.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많이 받는 학교에서 국가가 많이 뭘 줘요? 지원해 줘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게 학교 선택제인데 신자유주의자들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고 이 누구에게 학부모들에게 구매권을 주자. 그냥 학교가 국가 이 학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인에게 뭘 줘. 구매권을 줘. 학교 선택에 대해서 구매권을 주면 학부모가 여기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 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학부모가 이걸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뭘 줘. 내가 선택했으면 그 바우처를 줘. 국가에서 준 바우처를 줘. 그럼 여기서 알아서 뭐 하는가? 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에게 훨씬 더 자율성이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정해서 라면을 줬어요. 라면을 봅시다. 국가에서 가난하니까 라면을 줘야 돼. 그렇죠? 근데 현물로 라면을 줬다고 생각해봐. 근데 쌤은 어떤 라면 좋아해? 진라면 좋아하는데 너구리 싫어하지. 너구리로 줘버려. 그럼 어때? 짜증이 확 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라면 그냥 쿠폰으로 줘. 라면 쿠폰. 어떤 라면인데 고를 수 있는 쿠폰을 주면 선생님 좋아하는 진라면 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주는 게 이보다 구매권. 바우처 제도라고. 이해는 좀 되죠. 그러면 바우처 제도를 주면 누구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는 국민들이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 수단화한 형태인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 제공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좋은 생 맞고 이용권 지급, 계약 방식, 허가 방식 등 보고조금 지급 방식 중 사바스의 공공 서비스 공급 이용부를 위해서 민간 부분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시장 지향적인 접근은 이용권 지급이다. 그렇죠? 이용권 지급 같은 건 바우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그냥 이거야.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뭐가 있냐? 그가 바자마가 있었잖아. 바우처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도 들어가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 특수한 정무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국가 검증 시험 연구 등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그다음 기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중에서 정부가 민간하기 어려운 사무는 하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국가 검증 시험 연구 등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는 국가가 해야 되겠어, 민간이 해야 되겠어? 국가가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3년 동안 이거 없습니다. 이런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규정 전혀 없어요. 자,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력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 맞죠?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이 공기업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건 뭐 틀린 질문 잘 있는 경우 못 봤죠? 그래서 쌤 철도 삼성에게 팔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비용은 높아지겠죠? 공기업 민영화에서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매각하는 경우는 뭐 하려고 한다 그랬어? 민영화도 매각하는 경우는 뭐 하려고? 제가 초기에 이렇게 레이건이 집권하니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국가는 그런 대로 잘 가는데 정부는 엉망이라고 그랬죠. 세금으로 수입을 삼고 이게 지출을 하는데 지출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공채를 발행해.
공채를 발행했는데 공채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발행하니까 빚이 쌓여가죠. 그 빚 갚으려고 자, 좀 잘 나가는 부분 그런 건 좀 떼서 팔아. 민간에게 돈 주고 팔면 이거 갚아낼 수 있겠죠. 이런 말인데 거기 공공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선생님 이 부분 완전히 모르도록 걱정할 필요 없이 없는 게 조직론의 비싼 부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특히 공기업 부분은 다시 한번요. 이해는 다 했죠.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바스 모형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지금 우리가 이걸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제공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했었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도대체 공공 서비스는 어떤 공공 서비스 중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공공 서비스는 주로 어떤 것을 공공 서비스를 하느냐? 그건 재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재화 중에는 제가 앞에 다 버려버리고 하겠습니다. 시장제, 요금제, 그다음 공유제, 집합제, 공공재가 있는데 이건 시장에 맡겨놓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나머지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뭐가 있더라도 여기는 다시 조금 써보면 여기는 배제성이 있는데 배제성 중에서 여기는 배제를 할 수 있고 여기는 할 수 없고 그렇죠? 여기는 경합성 부분이 있는데 경합성이 있고 없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는 배제할 수 있으니까 민간이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민간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형 같은 경우는 민간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하고 있고 자, 여기는 도로, 가스 공급 이런 거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공유제는 우리가 공유제 비극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국가가 어느 정도는 꼭 해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겠고 여기는 공공재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국가가 주로 공급해야 되고 위임승차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뭘 공급하겠다? 세계는 누가 공급하겠다? 국가가 공급하든지 관여를 하겠다. 그 다음 물론 시장제도 어느 정도 관여는 시장에 맡겨놔야 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간섭하는 부분도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 가치제라는 게 있는데 가치제는 경합성과 배제성 다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는 또 관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래 알았어. 그럼 어디까지가 국가가 관여하는 거고 국가가 주는 거고 어디까지가 민간이 하는 거냐. 이렇게 나눴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이. 그렇죠? 정부하고 준정부 기관인데 이걸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 다음 민간이 있고 공공기관은 이중기의 친구 공중기가 있고 그렇죠? 자 공중기에는 시준 이서준의 동생 시준이 있는데 상당히 위기에 빠졌다. 뭐 이렇게 해보고 원래 공공기관 특히 여기 공준에서는 135 자수직 기본적이다. 그런데 자 이거 두 가지는 뭐 위탁 지정되면 공기업이 되고 지정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준정부가 된다. 그렇죠? 자 시장형과 기업형이 나눌 때 준시장형은 우리가 그렇죠 조폐 화폐가 많으니까 뭐하고 뒤에 레저가 있었죠. 레저 기관하고 그다음 마사회. 기금 이건 너무 쉬워. 전부 다 연금을 말하다. 그리고 연금이 들어가면 기금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 뭐 유착형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여기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자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안 들어가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가스공사 기업형, 가스안전공사 위탁 집행형 준정부형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구분 다 가능했어. 그다음 세 번째 사바스는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공공 서비스를 전달할 때 자, 그렇죠. 여기 위에가 뭐라고 그랬어? 제공자를 뭐라고도 부른다? 계열자 말고도 중재자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쪽은 우리가 생산자 이렇게 부르고 공공부부이냐 민간부부이냐 공민 그렇죠? 여긴 정부가 서비스 제공하거나 정부가 협의하는 거. 여기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걸 민간이 판매하는 거.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걸 민간이 몇 개 회사가 판매하잖아.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렇죠? 그다음 이 정부가 정하고 민간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가 민간 위탁 계약, 그다음 프랜차이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 같은 경우도 원래 공공적인 일이잖아. 근데 누구에게 뭐 이런 택시 회사 같은데 허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이 유선 TV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 프랜스 보조금 주는 거. 그다음 여기는 바우처 자율 조직이라든가 자율봉사라든가 뭡니까? 자율봉사 맞죠? 자원봉사 그다음 자율 조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마켓 시장에 맡기는 거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죠? 이거였어요. 이거 선생님 머릿속에 다 지금 넣으시면 돼. 어렵지 않죠?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